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을 겪은 한반도. 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란 사실. 전쟁 이후 서로 다른 곳을 보며 달려온 남과 북. 6.25 전쟁 이후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한반도.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실험 사실이 전해지자 우리 시민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위협은 현재 진행 중으로 분단 이래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전쟁 전 북한으로부터 자행되는 다양한 국지도발.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북한군은 개성 근처까지 진입해 송악산을 기습 침공합니다. 이때 서부덕 상사 등 6탄 12용사는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하며 빼앗긴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200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도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아군의 초기함이 침몰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어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자행해 2명의 군인과 2명의 민간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은 계속됩니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를 수색 중이던 우리 장병들은 북한이 매살한 목함 지뢰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 만행으로 인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의 전우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 뒤엔 반드시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1950년 6월 9일 북한은 남북 평화회담을 제안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북한은 제18차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고 그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킵니다. 2016년 5월에도 북한은 돌연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North Korea has tested its fifth nuclear weapon.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 감행 소식에 시민들은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법 도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먼저 6.25 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주장입니다. 6.25는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공화국을 침공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엔 어땠을까요? 그 배를 침몰하고 또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군사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게?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엔 우리 측 대응 사격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군사적 도발을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세대를 불문하고 평행 이론의 희생자들이 속출합니다. 포위당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 나중에 전 모였는데 보니까 사람 회사하니까 몇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20명.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 국방부가 밝힌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끔찍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계사를 통틀어 최고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엔 최선의 승리는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적입니다.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여러분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